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소중한 아이들이 학대받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참 많은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참 아동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뉴스라는 게 좋은 뉴스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시민들은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아동학대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참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는 그 코로나19 이후로 발생 건수는 좀 많이 줄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관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아동학대 당한 그런 피해 아동하고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하고 아동학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한 20-30%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이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 혹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집단 시설들이 대부분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봐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실질적인 신고 건수는 줄었고 신고 건수는 줄은 반면 발견되어지는 아동학대의 수위는 생각보다 사망 사건이나 아동학대 치사라든지 좀 수위 높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줄은 게 아니고 신고 건수가 줄은 거군요. 그렇죠. 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네요. 아동학대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들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빈도가 더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신고가. 네네. 그래서 발견되는 빈도는 더 높아진 거고요. 네. 근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그렇죠. 아동학대 사건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좀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최근 들어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된 아동학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곳이라서 CCTV가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3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졌을 때 경찰이든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출동했을 때 CCTV가 있다 보니까 3개월치 혹은 6개월치 요즘 포렌식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가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 없는 것처럼 작은 신고였지만 CCTV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작고 작은 것 혹은 큰 건 다양한 학대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비슷한 단체인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신고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학대가 있었는지를 이미 지나간 날짜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은 유독 더 확실하게 발견되는 것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적발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전화 주시는 분 아나운서 집에 네. 만약에 CCTV가 있다고 했을 때 네. 3개월치, 6개월치를 만약에 뒤지면 자녀가 있는 집이라 가정하고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형태로든 아동학대는 한 건도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로서는 언론에서도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참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맞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CCTV가 없으니까 확인도 힘들고요. 근데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데 확인이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봐야 될까요?
먼저 이 아동학대 징후라는 것이 사실상 케이스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1차원적으로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아야 되겠죠. 뭐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눈다든지, 뭐 아이의 눈빛은 어떤지, 뭐 아이가 아파하는 건 없는지, 혹은 힘들어하는 건 없는 건지, 네. 혹은 뭐 목욕이나 뭐 이렇게 뭐 샤워를 시킬 때 어디 멍이 든 건 없는지, 이런 스킨십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네. 아동 학대로 뒤늦게 발견되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가정 내에서 그 가정 내에서도 아동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좀 다수가 있었고 네. 시설에서도 오랜 시간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자 또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이의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그 징후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뭐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 CCTV를 달았을 때 3개월 동안 그걸 쭉 봤을 때 아동학대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은 때리는 것만, 신체적 학대만 학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체적 학대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뭐 신체적 학대 혹은 정서적, 성적, 방위학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할 때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아동의 권리를 짓밟은 부분이 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동에게 부모가 지도 없이 뭐 부모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든지 네. 이거 자체도 학대 행위로 봐지고요.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 행위라고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이제 하교를 할 시간인데 부모님이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아동학대입니다. 예, 그만큼 선진화될수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권리 보장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대라고 하면 특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좀 아동학대 범죄, 뭐 정인의 사건과 같은 뭐 아동학대 뭐 살인 이 정도 수위를 학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실질적인 법령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와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이 수준은 지금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부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훈육을 한다곤 하지만 이게 잘못된 훈육은 또 이게 아동학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아동학에 가해지는 이런 학대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아동들이 생활하는 모든 뭐 반경에서 뭐 부부 싸움도 당연히 네. 아이들이 부부 싸움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정서적인 심리적으로 이렇게 굳은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신 성인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들은 아마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신체적인 거야 때리면 어쩌면 좀 빨리 아물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을 잘 못 차려 먹는다든지 환경이 뭐 깨끗하지 못해서 좀 불쾌하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많은 가정 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부분에서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체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체벌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체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훈육이라고 말을 하죠. 네. 네, 근데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훈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문제사항을 부모님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물리적 혹은 심리적 어떤 권리를 행사하시는 행위를 훈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대부분 생각하시는 99.9%는 체벌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보다 바람직하게 아이에게 훈육할 수 있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학습을 하신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어떤 실천 기법을 배우신다든지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나도 잘했던 그런 학습을 또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대가 20년, 30년 지났던 스킬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하고 계시는 훈육은 대부분 체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체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체벌 혹은 훈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체벌을 통해서 아이가 일시적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고 무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체벌로 인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불편함이나 정서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체벌을 하시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네, 훈육은 체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이가 매일 자라듯이 부모님들도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경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이었습니다.